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16탄, 제37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턱을 들어올리면 안됩니다.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아니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낮게 하면 안 되겠죠?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좋은 방법이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팔 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팔 받침,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36번의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37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 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차갑게 아니고요.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 2. 비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다. 아니죠?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아닙니다.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맞습니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아니죠?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37번의 정답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38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음식에 섞어서 아니고요. 가루약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복용합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사용하여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이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두 번째,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무침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아닙니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겠죠?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8번의 정답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9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아니죠? 계량컵에 따라서 보관하면 변질이 우려가 있습니다. 거포장 또는 설명서에 쓰인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3.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아닙니다. 4.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아니죠?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버린다. 일부 항생제 시럽, 인슐린 주사 등은 냉장 보관한다. 냉장고에서 얼지 않게 보관하며 대체로 사용 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죠?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아래쪽 아니고요.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한다. 3. 윗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아닙니다. 아랫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각막에 대면 안 되겠죠? 점적기를 1 내지 2cm 높이에서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맞습니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40번의 정답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41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아닙니다.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본다.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아니죠? 위장질환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의료인과 상의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은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이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것이 좋다.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수치감을 유발하고 실금 사실을 알리려는 일을 안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착용을 하지 않는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아닙니다. 관장은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변비가 있으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하루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41번의 정답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2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아니죠?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치운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2.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아닙니다. 화장실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 않고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동할 때는 휠체어에 깊숙이 앉힌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맞습니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 되겠죠?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준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42번의 정답은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차게 하면 안 되겠죠?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아닙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변기를 대어준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아니죠?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아니죠?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43번의 정답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44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아니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2.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피부의 발적이 생겼다면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장 또는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3.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맞습니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아닙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취제나 방향제를 사용한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순서가 바뀌었죠?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 내린다. 44번의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아닙니다. 소변주머니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주머니의 소변을 비운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3. 소변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아니죠? 소변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아닙니다.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연결 부위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45번의 정답은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4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안 닦아내기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입안 닦아내기, 닦아내기. 첫 번째, 치아가 없는 대상자, 치아가 없는 대상자. 두 번째,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 세 번째, 의식이 없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네 번째,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 이 4가지 유형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이지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 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입안 닦아내기를 해야 합니다.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아니죠?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아닙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닦는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 하는 것을 도와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게 해야 살에 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준다. 아닙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아니죠? 입을 열기 어렵거나 양치가 곤란한 경우 구강 개구 장치를 사용한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맞습니다.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46번의 정답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47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맞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시원한 물 아니죠?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 아니고요. 비누. 비누를 이용해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헹군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모직 양말 아니고 면 양말이죠.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바리티노는 손톱 깎기로 제거해준다.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7번의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아닙니다. 세수를 돕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맞습니다. 노인은 콧물이 자주 나오며 이물질로 코가 잘 막히고 비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안 시 코 안을 깨끗이 닦는다. 콧방울도 세심히 닦아준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이 귀지를 닦아낸다. 안쪽 아니고요. 입구입니다.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알코올솜 아니죠? 입술과 그 주변을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아닙니다.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48번의 정답은 2번.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49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맞습니다.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있게 한다. 아닙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너무 낮지요? 40도씨 내로 맞춰야 합니다.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이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반대로 됐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몸이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들어가기 전 아니죠?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49번의 정답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5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질문에서 옷을 벗기는 순서를 묻고 있지요.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건강한 쪽은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팔. 가운데 수액 들어가고요. 수액. 왼쪽 팔 순서로 벗긴다.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51번.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가슴 위에 포갠다. 세 번째,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킨다. 자,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킨다. 자, 네 번째,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아니죠?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아닙니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아니죠?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 옷을 잡고 옮긴다. 아닙니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하반신, 허리와 엉덩이 맞지요? 51번의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2. 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3.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4.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다. 5.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정답은 2번. 가, 마, 라, 다, 나.
53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아니죠?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하죠? 맞습니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5.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아니죠? 53번의 정답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또는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둔다. 건강한 쪽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에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죠. 따라서 안 되고요. 4번 그림도 보시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에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5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인 왼쪽에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습니다. 맞는 그림이지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그림은 휠체어를 침대와 직각이 되도록 놓았습니다.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침대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되도록 휠체어를 놓았다. (55번)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불편한 쪽 뒤죠. 불편한 쪽 뒤.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허리 부분입니다. 허리 부분. 따라서 정답은 2번. A는 마비된 쪽, B는 허리. (56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목욕 리프트란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욕을 보조하는 용품을 말합니다. 1. 철제로 된 것. 아니죠?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된 것. 물속에서 사용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아닙니다.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것.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수동 아니죠?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56번의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7번)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탈수 증상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한 갈증. 심한 갈증. 두 번째, 소변 횟수 감소. 소변 횟수 감소. 세 번째, 피곤함과 무기력함. 피곤함과 무기력함. 네 번째, 마른 피부와 혀. 마른 피부와 혀. 다섯 번째, 정신의 혼동. 정신의 혼동. 5가지가 탈수 증상이지요. 1. 가래. 아닙니다. 2. 빈뇨. 아니고요. 3. 피부 발진. 아니죠. 4. 무기력감. 무기력함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 전신부종 아닙니다. 57번의 정답은 4번. 무기력감. (58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아니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아닙니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야죠.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높이면 안 되죠. 낮추어 이동한다.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맞습니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8번의 정답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59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아닙니다.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아니죠? 무거운 그릇은 치운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치운다.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맞습니다. 5. 지진 안내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방송국의 위치 아니죠? 라디오나 공공기관이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59번의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50도씨 아니지요? 조개죽은 75도씨 이상에서 조리한다. 죽이나 미음 같은 식품은 반드시 75도씨 이상 온도까지 가열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아닙니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아니죠? 채소는 물에 약 3분 정도 담갔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아닙니다.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만 보관한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어패류는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만 냉장 보관하고 그 외에는 모두 냉동 보관한다. 60번의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그늘 아니죠? 면 이불은 햇볕에서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닙니다.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아닙니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따라서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깃털이나 솜처럼 너무 푹신한 베개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메밀 껍질이나 식물이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61번의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6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출시 동행은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업무 대행에는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행이지요.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묻고 있습니다. 1. 텃밭 가꾸기 아닙니다. 2. 관공서 방문 맞죠? 일상 업무 대행에 관공서 가기가 있습니다. 3. 애완견 돌보기 아닙니다. 4. 제사 음식 준비 아니고요. 5. 건강검진 아닙니다. 62번의 정답은 2번 관공서 방문. (63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이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아니죠?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아닙니다. 3.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면 살아있는 동안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들며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약물 복용이 효과를 잘 설명하여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아니죠?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아닙니다. 63번의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어두운 색 아니죠? 난간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둥근형 아니지요?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아닙니다. 2층보다는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64번의 정답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65번)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아니죠?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아니죠?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아니죠?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65번의 정답은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66번.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새로운 방 아니죠?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아닙니다.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실외 아니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현관문을 잠근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이 문을 잠근다. 5.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좋은 방법이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준다. 66번의 정답은 5번.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니죠?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67번의 정답은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68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이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말기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아닙니다.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아니죠?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우울증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분노로 시작하며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맞습니다. 68번의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이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적절하지 않죠?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적절한 대처 방법이지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69번의 정답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70번)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아니죠? 모든 신체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즉시 떨어뜨려 놔야죠.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여자 대상자를 떨어뜨려 사고를 예방한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아니죠?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으며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70번의 정답은 3번.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71번)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중증이죠.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활동에는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두 번째, 악기 연주하기. 세 번째, 선 따라 그리고 찢기. 네 번째, 똑같이 그리기. 다섯 번째, 따라 그리기. 여섯 번째, 이름 맞히기. 일곱 번째, 똑같은 모양 만들기. 여덟 번째, 숫자 찾아 체크하기. 마지막 9번째, 인사말 연결하기. 9가지가 있습니다. 1. 물건값 계산하기. 아니죠? 2. 탬버린 연주하기. 맞습니다. 악기 연주하기죠? 탬버린 연주하기가. 3. 특정 글자 고르기. 아닙니다. 4. 뇌건강 일기 쓰기. 아니죠?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아닙니다. 1, 3, 4, 5번은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71번의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
7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바람직한 반응이지요? 대상자가 도둑망상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적절하지 않죠?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저는 어르신이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물건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72번의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73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지요. 1. 노인성 난청. 맞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 판단력 장애. 4.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3.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다. 5. 주의력 결핍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73번의 정답은 1번. 노인성 난청. (74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아니죠? 대상자 정면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아닙니다.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아니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아니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74번의 정답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75번)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진압력 장애란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다.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한다. 적절하지 않죠?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옳은 방법이지요? 75번의 정답은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예,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적절한 반응이지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대명사, 그 사람, 저것, 거기보다는 명사인 의자, 손자, 욕실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치매 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며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76번의 정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하임리히법이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을 말합니다. 구조자 손의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이지요.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은 라입니다. 배꼽. 명치는 가슴뼈 아래 한가운데 있는 오목한 곳이죠. 명치. 배꼽과 명치 중간은 다지요. 77번의 정답은 3번. 다. (78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이 화상. 맞습니다. 얼굴이나 입술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오므로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어깨와 가슴이 화상. 아니죠? 3. 무릎과 종아리 화상. 아닙니다. 4. 손가락과 발가락이 화상. 아니죠?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 화상. 아닙니다. 78번의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이 화상. (79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4번 그림은 가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 4번 그림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요. 도움 요청. 4번 그림은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4번 그림은 반응을 확인하고 있죠. 반응 확인. 4번 그림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올바른 순서는 1. 라 반응 확인. 2. 나 도움 요청. 3. 가슴 압박. 4. 다 인공호흡. 5.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정답은 1번 라, 나, 가, 다, 마.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전원을 켠다. 2단계 패드를 붙인다. 3단계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단계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반대로 됐지요? 2단계 패드를 붙인다. 3단계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따라서 패드를 부착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아닙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아닙니다.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맞습니다.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아니죠? 30대 2입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80번의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7탄 제37회 기출문제 분석 필기 오후 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